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3월 3일 어제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서고속철도 이거에 대한 기본 설계를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본 설계 고시라고 그러는 건 또 뭐를 얘기하는, 기본계획 고시라고 그러는 건 무엇을 얘기하면서 이런 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때는 어떤 시점까지 와 있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도로와 철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과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시간하고는 다르게,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차별화된 여러 가지 내용을 강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득템을 하시기 이제 이렇게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것이 19쪽인데 되도록이면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로나 철도 갈 때 여러분들 보통 BC 분석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뭐 BC가 0.8이 나왔네, 1.2가 나왔네, 얼마가 나왔네 이러면서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B라고 그리는 거는 이제 베니피트, 이득이 되는 거예요. C라는 건 뭐냐,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도로나 철도를 놓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90억이라는 그 이득이 나왔다. 이러면 0.9가 되는 거예요. 100억을 집어넣었는데 100억이라고 우리는 이득이 나왔다라고 그랬을 때 이때는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면은 이와 같은 BC 분석, 경제 평가 분석인데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뭐 0.9가 나왔니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여러분이 잘 아시는 GTX 그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1.2가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1조를 투자했을 때 1조 2천억이라는 것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로구 철도하고는 이 평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속초까지 만약에 이게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속초까지 그 동서고속철도를 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1이 나올 것 같아요. 1조 2천억이 나올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역에 대한, 여기 보면 낙후도라는 것도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서고속철도 춘천서부터 속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걸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의정부 그 양주에서 포천까지 가는 이제 도시철도 연장선, 포청 연장선 있죠. 이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타를 면제시켜 줬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양주에서 포천까지 가는 철도를 나눴을 때 이득이 안 난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은 1이라고 우리는 숫자가 안 나온다. 보통 이제 철도는 0.7 이상이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 놓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춘천에서 속초까지, 서울에서 이제 춘천 가고 속초를 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1조 2천이라기는 그 베니피트가 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철도를 못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냐면 지역의 낙후도나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타당성으로 해서 실시 설계, 기본 설계로 해서 실시 설계로 해서 그 다음에 착공으로 해서 준공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시 설계라고 그러는, 기본 설계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이제서부터 여러분이 바로 뭐냐면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타, 타당, 기본, 실시, 공사 중이라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도로를 놓을 때 이렇게 하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란 색깔을 제가 칠해놨죠. 바로 뭐냐면 기본 설계를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시 설계로 이제 곧장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건물을 짓게 되면 가설계의 뜻이죠. 가설계를 뜨고 나면은 그 가설계에서 본설계로 가게 되죠. 바로 뭐냐면 기본설계라고 그러는 것이 그 고시를 해놨으면 지금서부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시 설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역사가 A라는 지점에서 요 지점에 앉아 있으면 요 지점에서 터널을 뚫었을 때 몇 메다 폭을 해서 터널을 뚫고 교량을 나눴을 때 교량의 높이는 얼마로 하고 뭘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야 발주가 나가니까 공사에 대해서 그게 바로 실시 설계예요. 그러면 뭐냐?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라고 그리시면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저희 대학이나 아니면은 저희 황막사 회원들 올 때 삽질하려고 지금 삽을 물로 닦고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게 보통 기본 설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그동안에 뭐 설랑설레하고 공청회하고 뭐 이러면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전 때문에 이제 도면이 가려져 있는데 예타, 타당, 기본, 실시, 공사, 완료라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요것이 이러한 도면인데 바로 뭐냐면 세 가지만 아셔야 돼요. 예타, 타당, 기본, 실시, 공사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 분홍색으로 쳐놓는 기본 설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실시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에서 국토부의 뭐 내년도의 예산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비용에 대한 그 예산 심의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목표는 2027년을 지금 목표로 해서 그 3월 3일 날 국토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제가 한 500여 편 정도 제작을 할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들어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웬만한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국내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게 되십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예타, 타당, 기본, 실시, 설계로 가는데 관념상 가치라고 그린 거 예타는 머릿속으로 거기 땅값 좀 올라가겠군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미래가치예요. 이제 서서히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절대가치라고 그래요. 절대가치는 건 뭐냐? 주변이 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특정 지역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격의 시점에 나오게 돼요. 이게 주변 가격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혼자 올라간다라고 해서 절대. 이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 때 이제 본격적인 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현재 도로에 있을 때는 너가 얼마니까 나가 얼마다. 그럼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때 바로 뭐냐면은 투자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는 제가 2부에서 자 기본 설계 때는 보통 토지 가격이 얼마 정도 상승하고 실시 설계 때는 얼마 정도 상승할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 설계의 흐름과 진행 과정 그래 놨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계속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은 저희들 그 2020 토지 총남이라고 우리는 회원분들이 한 500여 명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3월 4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국내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자 남들보다 더 재빠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정보 모임이기 때문에 이 정보 모임을 갖는 이분들에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개략적인 강의 내용을 해드리는데 아마 2부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이렇게 이제 지원들이나 이런 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남들 뭐 이런 땅은 사라 이런 땅은 사지 마라 몇십만 건 되고 그러는데 몇십만 명이 이 방송 보면 난리 납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방송 듣는 분들 몇백 명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보의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봐보세요. 이게 기본 설계라고 하는 거 어저께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이미 저희들은 어떻게 되냐, 몇세 몇 번지에 역사가 들어가고 그에는 도면이 다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재빨리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대충 강의해 드리는데, 여기서는 도면을 좀 숨기더라도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는 제 제자와 저희 회원들이 우선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드는 자료, 저것 때문에 여기가 가려져 있는데, 자, 2006년도 3월 달에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2020년 3월 3일 날 기본계획 고시 예정 그래놨는데, 사실은 요거는 제가 그저께 자료를 만드는 바람에 3월 3일 날 어저께 고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 되는데 국토부에서 어저께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7년 12월 30일 날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금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에 대한 진행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백담사, 속초역인데 유의하실 건 춘천역만 기존의 역사입니다. 나머지 화천, 양구, 인제, 백담사, 속초역은 신설하는 신규역이에요. 주변은 어떻게 되냐, 허허벌판에 대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지방에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는 차원을 떠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은 어떻게 되냐, 지하를 통과합니다. 도심지를 통과를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천은 어떻게 되냐면 간척천을 통과하고 주변에 국도 46호선하고 지방도 461호선 화천 양구 연결도로하고 맞닿게 돼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2부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료나 도면 인터넷에 있을까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20 토지 총남이라고 그러는 게 엄청난 그 정보하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한 발 빠른 게 아닙니다. 엄청 빨리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구의 이제 하리마을, 이것이 동서고속철도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나왔던 거예요. 마을이 두 쪽으로 잘린다라고 그래가지고 양구군하고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세 군데에서 내용이 다 달라서 이 노선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어느 노선으로 되냐면 붉은 노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비 타당성 노선도 이렇게 결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러한 거를 깊게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13분이나 지났네. 10분에 마치기로 해놨는데, 자, 인제는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 이란, 이안, 삼안, 예타 노선이 모두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원통이라고 우리는 지역에서 뭐 그것까지 얘기해요. 원통고등학교 바로 그쪽에서 여기 이제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담사역인데요. 백담사역은 신호장역으로 해서 교차역으로만 준비해 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여객역으로 신호장역을 포기한 게 아니고 역을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래서 백담사 입구에 백담사역이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시령은 어떻게 되냐, 원래가 그
천천 쪽으로 원래 돌게끔 돼 있었는데 이거를 아니다라고 해서 미시령 여러분들 지하 터널 옛날에 이제 위로 다녔었죠. 근데 터널 있죠. 그 터널 밑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속초 경찰서 있는 그 주변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요걸 하면서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속철도라고 아니고 고속화철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300km, 400km를 나가야 고속철도라는데 200km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에서 속초까지가 약 190 몇 킬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시간 15분이면 1시간 15분이면 1시간 10분대 정도 되면은 용산에서 지금 얘기하는 속초까지 이제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속초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나머지는 2부에서 여러분한테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 특강 그랬는데 이런 정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20만 원만 내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참석할 때 칼라 비용, 자료 비용 또 그 다음에 먹는 비용이나 이런 거를 간식 비용까지 포함해서 10,000원뿐이 안 받습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되냐? 2025년까지 약 6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주로 뭐냐면 수도권에 대한 개발 정보인데 이런 무지막지한 자료를 또 이 책을 갖다가 드립니다. 원래 책값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공개적으로 자료나 이런 걸 모임을 해서 하고 그러는데 매주 2, 3회 모임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같이 사업이 나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강의는 어디도 없는 대학 수준의 이제 강의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들 모임에서 줄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돼가지고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받아보기도 힘들고 그럽니다. 이런 자료 다 드리고 모여봐야 돈 10,000원이에요. 뭐 어디 가서 뭐 복사 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게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음의 카페에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이거 검색하세요.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책자 안내라든가 모임 안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